네, 안녕하세요. 이사연 잡스입니다.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으셨죠? 어제가 이제 미국 대선이었는데요. 이제 대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제가 지금이 10월, 11월이니까 벌써 말씀드렸고요.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써놓으시기만 하면 앞으로 계속 트래픽과 수익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볼까요? 바로 요겁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면 보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9개월 전 돼 있죠. 이게 이제 일반 구독자님들에게 9개월 전에 오픈이 된 거고요. 그 전에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훨씬 먼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시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7개월 전에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썸네일을 보면 오늘부터 5개월간 계속 돈을 벌 거고, 이때 말씀드렸는데도 안 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글을 좀 써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직 안 났습니다. 제가 썸네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아이고 늦었다, 내가 비트코인 글을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리 써놓으신 분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많은 돈을 어저께 한 번에 트래픽으로 벌진 않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갑자기 트래픽이 왜 올라가지? 내 워드프레스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예전에 써놨던 비트코인 관련 키워드라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쓰라고 할 때 쓸 걸 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쓰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세양 잡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계실 거고,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지도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글만 쓰면 되는 아주 좋은 입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꼭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키워드를 쓰라고 말씀드릴 때에는 이제 반감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채굴이라는 걸 하는 건데 4년에 한 번씩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할 건데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 자세한 내용 그냥 받아 적으시면 되는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전기세나 임대료 등을 지불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채굴을 합니다. 금을 채굴하듯이 채굴을 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감기가 물론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고 올해가 반감기의 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써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감기가 오고 이제 다 물려있고 망하신 분들이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린 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지금 사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투자 개념이라 누구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1억에 샀는데 5천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 글 쓰는 것 자체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1억 돌파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때 써놓으신 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쓰면서 조금의 지식이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이 생기신 분들은 글을 몇 개 더 써 넣으셨을 거고,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결실을 이루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글을 쓰시면서 조금씩 알게 되셨겠지만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 관련 기사는 안 씁니다. 미국에서 한쪽 정당에서는 비트코인을 좀 싫어했었고 한쪽은 엄청 지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양쪽 정당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돼 있죠. 근데 트럼프는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엄청 완화하고 심지어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략자산 뭐죠? 금이나 석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그러죠. 근데 외국에서 전부 수입해 와서 씁니다. 왜냐면 지구에 있는 석유가 전부 떨어졌을 때 미국이 이 석유를 전략자산으로 갖고 자기들이 세계 패권을 갖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석유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갖고 있을 가치가 있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은 얼마나 호재겠어요? 한국은 개인 말고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 없어요. 불법입니다. 아직 한국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됐든 기업들이 됐든 모두가 이 ETF를 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입장에서 미국 정부에서 전략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말한 거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엄청 매집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순간 비트코인의 이야기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미국 현물 ETF 시장에 상장이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SEC 의장이 게리 겐슬러 있거든요. 이 게리 겐슬러가 엄청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달러를 갖고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화폐나 유동수단, 금본위 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뭔가 자산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증권가나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늘에 똑 떨어진 것 같은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싫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이걸 싫어하는 게리 겐슬러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미국에서 트럼프가 압승했다고 기사가 나오는 순간 비트코인에 대한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서는 없었지만 왜 트래픽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1월 달에 SEC에서 현물 ETF 승인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반감기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11월인 지금 가상자산을 지지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이 지지부진해요. 처음에 낮은 가격일 때는 그랬지만 지금 1억을 돌파했었고 이번에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1억은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당히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엄청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혹은 뉴스에서 막 다룰 만한 호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1억 정도 하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최소 3억, 5억, 10억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억이 갈지 5억이 갈지 10억이 갈지 모르죠. 5천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다시 2천만 원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글을 써놓으면 올라가도 트래픽이 터지고요. 내려가도 트래픽이 터집니다. 물론 저희가 내려가길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올라가더라도 한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또 한번 이 키워드를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꼭 쓰십시오. 이걸 써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이유, 나는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글을 아무거나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냥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뭔지 모르시겠으면 먼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전망이죠. 사람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인데 가격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합쳐서 가격 전망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꼭 이런 것들은 이건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영어로 쓰는 거니까 비트코인 뒤에다가 이제 금액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1억, 3억, 10억, 5억 이런 식으로 금액을 붙이시면 이것도 꽤 잘 들어오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쓰시다 보면 특히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궁금해한 것들을 찾아만 보지 마시고 대충 보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글을 생산해서 써 놓으시면 이거야말로 오늘이 지나가서 다 끝난 일인가 싶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최소 몇 년간은 트래픽이 계속 폭발하는 날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반감기도 조금 시들하긴 했는데 어쨌든 4년 뒤의 반감기도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실제 반감기가 오기 전에 주식도 선반영이 되지만 비트코인도 실제 그날이 오기 전에 훨씬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니까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미리 적어 놓기만 하시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것들로 미리 적어 놓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매체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때가 언제이든 간에 트래픽을 가져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쓰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드디어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의 출시일이 결정이 났죠. 아직 맥북 프로나 맥미니, 아이맥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기간이고요. 또 저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제가 맛집 채널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영 잡스 채널 여러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뭐 하는 거냐 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워드프레스나 블로그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귀 닫으시고 패배자들의 말에는 너무 영향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부자라는 표현 제가 별로 싫어하는데 돈을 좀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고정된 돈이죠.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유명해지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유명해지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피곤해지는데 유명해지지 않으면서 월급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걸 스스로 경험하고 증명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영 잡스였습니다. V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V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